안녕하세요. 겜린입니다. 오늘은 요즘 인터넷에서 난리난 폰 포코 X6 프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뷰 전에 중요 이벤트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놓치지 마세요. 해당 이벤트는 설명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무조건 알람 신청하시고 방송 시작 땡 하면 구매해놓고 취소할지 아니면 그대로 살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방송 이벤트, 라이브 이벤트에서는 금방 종료돼서 이벤트가 구매 못할 수도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막 종료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장바구니가 아니라 구매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취소하면 되니까 생각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첫 번째 이벤트인데 5만원 할인하고 샤오미 그 블루투스 이어폰하고 두 개 주는 그 이벤트를 했었는데 5만원 할인은 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39만 9천 원에 블루투스 이어폰하고 구매를 했고요. 7월 5일 오후 8시에 방송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7월 5일 오후 8시입니다. 쿠팡 라이브고요. 거기에서 방송하는 그 이벤트는 블루투스 버전은 빼고 주는 거고요. 가격은 3만원 정도가 더 올랐다고 해요. 그날 첫 방송이 5만원 할인해서 하는 게 자기네들 엄청 손해보고 적자보고 하는 거라고 뭐 샤오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3만원이 올라서 기본 램 8기가에 저장 공간 256기가는 가격이 31만 9,990원이고요. 램 12GB에 저장 공간 512기가는 36만 9,990원에 판매한다고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2기가 그 512 공간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외장 메모리 카드 지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리뷰를 시작할 건데요. 크게 내용은 단점과 장점 그리고 중국폰 처음 써보는데 그러면 그 중국폰을 처음 쓰면서 생긴 해프닝이라 그럴까? 하여튼 처음 쓰면서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처음 사면 해야 될 중국폰 설정? 하여튼 중국폰만에 뭐가 있어요. 그런 것들 하고 팁들하고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팁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사용 방법이죠. 자, 일단 저는 기존에 갤럭시 노트 9를 6년 동안 사용했고요. 그러다가 액정이 깨진 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조는 버튼마저 부셔졌어요. 그래서 조는 버튼이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수리를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급하게 저렴한 폰을 찾다가 요 폰이 지금 핫해서 그리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괜찮아서 구매하게 되었고요. 사용한 지는 한 3일, 4일 정도 됐어요. 일단 단점부터 얘기해 볼게요. 단점은 삼성페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삼성페이 안 쓰고 있어서 갤럭시 그냥 노트 9인데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저한테는 불편한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통화 녹음 시에 녹음한다고 안내 멘트가 상대방한테도 날라가요. 안내 멘트가 나와요. 한글로. 그래서 요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녹음할 일이 조금 있긴 있어요. 뭐 각자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저도 제가 했던 말 까먹거나 아니면 뭐라 불러줬는데 그 기억이 안 날 때 다시 듣고 싶잖아요. 전화하기는 못하고 이럴 때도 있고, 하여튼 통화 녹음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통화 녹음 안내 멘트가 나가는 거 좀 불편하고요. 근데 이거는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롬 교체, 글로벌 롬이 기본인데 여기에서 인도네시아 버전으로 교체하면 녹음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앱을 이용해서 그 롬 교체 없이 그냥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앱 없이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기회 되면 설명해서 그 영상 가이드 올려놓을게요. 자, 첫 번째, 그렇게 그 업데이트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그랬고, 근데 이 인도네시아 롬을 교체하는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사자마자 인도네시아 그 롬으로 그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언락이 필요하고, 언락을 안 해도 되는 방법도 있어요. 언락을 안 하는 방법은 패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모든 프로그램들이 업데이트나 패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 패치를
인도네시아 버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패치를 속이는 건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둘 다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연락을 했던 안 했든 롬 교체가 일어나면 뭐 흔적이 남나 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샤오미 AS에서는 그 연락 교체가 일어난 폰은 정식적으로 AS가 안 된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이 있는데, 이거는 갤럭시도 똑같죠. 공식적으로는 뭐 연락이든 루팅이든 탈옥이든 하여튼 뭘 했어.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AS 안 됩니다예요. 네, 공식적으로는 걔들은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둘 다 롬 교체하는 방법은 사용 안 하고 그냥 앱을 이용해서 녹음 안내 멘트가 안 나가게 하고, 그리고 원래 자동 녹음이 안 되거든요. 자동 녹음이 안 되는데 이걸 자동으로 전화 올 때든 내가 전화 걸 때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요거를 다음 영상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이 폰이 어떤지 써보고, 저도 중국 폰을 처음 써봤는데 그거에 대한 리뷰, 알아야 될 것들, 알으면 좋은 것들,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점. 첫 번째 단점은 삼성페이 안 되는 거, 두 번째 단점은 통화 녹음에 관련된 거, 세 번째는 콜드랍 이슈라 해가지고 전화가 뭐 안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슈가 거의 없다고 그러고, 현재까지 저도 그런 이슈는 없었거든요. 저는 알뜰 요금제 LG U 플러스를 이용 중이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었고, 그리고 네 번째 VoLTE를 수동으로 등록해줘야 되는데 각 통신사마다 다 다르니까 114로 전화해서 등록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LG U 플러스 알뜰 요금제인데도 불구하고 유심 꽂자마자 그 VoLTE가 떴거든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런가 봐요.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면 상단바 스크롤 내려가지고 보시면 오른쪽 부분에 VoLTE라고 적혀 있어요. 요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없으신 분들은 114에 전화하셔서 저 포코폰 X6 이번에 새로 나온 폰인데 요거 그 VoLTE 등록이 안 돼서 그런다 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인터넷에 보면 관련 정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자, 요렇게 크게 단점은 네 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장점은 일단은 싸요. 가성비 끝판왕이에요. 이거는 유튜브 조금만 찾아보시면 그 전문 유튜브들이 엄청 비교 많이 해놨거든요. 사용기하고 리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거 얘기할 건 아니라서 일단 가성비가 엄청 좋다. 성능은 참고로 S22 혹은 S23 FE 정도라고 하고요. 카메라 성능은 뭐 취향 차이인 것 같은데 갤럭시가 좀 더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뭐 보정 어플이나 보정을 하든지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원판 불변이니까 뭐 차은우 씨를 예를 들면 뭘로 찍어도 차은우죠. 그 외에 사람들은 그냥 보정하는 걸로. 네. 그렇게 그냥 취향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점 두 번째가 보조 공간이 있어요. 샤오미 폰들은. 보조 공간이 뭐냐면 우리 그냥 기본 핸드폰에 이제 막 어플 깔고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런 공간이 똑같은 공간이 하나가 더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요거 뒤에서 제가 따로 설정하는 방법하고 관련된 그 문제라기보다 해프닝 얘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장점은 듀얼 어플이 가능하대요. 저는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듀얼 어플 쓰시는 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능은 게임 성능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카메라 성능은 갤럭시보다 좀 뒤진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제가 6년 동안 핸드폰을 써서 뭐 얘보단 좋은 느낌이 있어요. 가볍고. 그래서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사운드는 조금 가볍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약간 뒷판이 울려요. 뒷판이 사운드가 이렇게 막 울려, 그 노래가 나오면, 음악이 나오면 그 뒷판이 울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괜찮아요. 듣기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저음이 좋고 고급스럽고 밸런스 잘 잡고 이런 느낌은 없어요. 네. 일단 요 정도 설명드리고, 일단 제가 처음 중국 폰을 써서 벌어진 해프닝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 사자마자 딱 열어서 이제 꺼내잖아요. 이렇게 꺼내서 봤더니 이렇게 뿅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꺼냈거든요. 꺼내서 이제 다
세팅을 하려고 딱 꺼내서 봤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기포들. 요거 제가 필름 뗐다 붙여서 그렇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이게 잘 붙어 있었어요. 잘 붙어 있다는 게 딱 붙어 있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똑바르게 잘 붙어 있어가지고 베젤이 얇잖아요. 근데 베젤과 화면 그 사이에 살짝 튀어나오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뭐가 헷갈렸냐면 이게 액정인지 필름인지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이걸 고민했냐면 예전에 무슨 쇼츠 영상을 하나 봤는데 쇼츠 영상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 외국인이 삼성 TV를 샀는데 필름을 뜯었더니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얇은 필름이긴 한데 그게 그 TV 화면을 재생시키는 그런 얇은 막의 필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떴더니 안 나와서 삼성에서 무상 교체해줬다는데 댓글 보니까 그게 불량이래요. 그게 손톱으로 띈다고 떼질 수도 있는 게 아니래요. 특히 여자가 말도 안 되게. 그거는 강화 다이아몬드 손톱을 가지고 떼어도 안 떠지는 게 정상이래요. 그래서 그게 불량이어서 당연히 교체해주는 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불량이 종종 나온대요. 근데 저는 이 중국 폰 처음 써보잖아요. 샤오미 폰. 그래서 아직도 중국은 약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액정인지 필름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매가 런칭 이벤트 수입을 해서 이게 국내 정발이 아니고요. 국내에서 수입해서 정식으로 런칭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해외 거를 우리나라에서 쿠팡에서 자기네들이 정식으로 수입해서 판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판매자가 쿠팡이에요. 그래서 쿠팡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 게시판을 그 사이에 그 뭐지 문의 게시판을 찾아봤더니 저랑 똑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설명 답변에 512는 제가 512거든요. 12기가 512로 사세요. 12기가 512는 그 붙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답변을 애매하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256은 아니란 얘기야? 어차피 저는 511이라서 상관은 없었는데 그래서 확인을 하고 뛰려고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모르겠대요. 일단 안내 그 설명 그 가이드상에는 따로 별도의 필름이 부착되거나 제공된다고는 안 적혀 있대. 자기는 거기까지밖에 말을 못 하겠대. 그래서 내가 그럼 그 문의 게시판의 답변은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답변이라서 자기가 정답을 못 하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같은 판매자인데. 그래서 자기가 확인을 해보겠대. 그러면서 AS 번호를 내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AS를 부산 지점 번호라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산 지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여자분이 받으셨는데 이분도 모르겠다는 거야. 똑같은 말을 한 거야. 가이드상에는 없다고는 나와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부착되어 있다고 나온다고. 그래서 모르겠대. 그래 그럼 떼도 돼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근데 손톱으로 떼서 이거 떼서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문제 생길 정도로 이게 떼지면 그거 자체가 문제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진 않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일단 그 말하는 사이에 제가 성격이 급해갖고 손톱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서 들어봤어요. 그게 싹 들리더라고요. 봤더니 얇은 필름 있죠. 팔랑팔랑거리는 그 필름. 플라스틱 필름 한 장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서 한번 이렇게 뭐가 붙어 있는데 지문이 엄청 잘 묻어요. 일단 지문은 너무 잘 묻고 오염이 너무 심해서 그거면 그렇게 튀어나온 게 있으면 그거 나중에 그 보호필름 새로 사가지고 붙이기 전까지는 그거 쓰시다가 이제 새로 구매하셨으면 그걸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거 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포코폰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조 공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보조 공간이 이제 설정할 때 약간의 이것도 이슈라면 이슈고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인데 요거에 관해서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그럼 요 핸드폰에서 이제 설정할 것들이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설정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찾아보니까 하면 좀 낫더라. 뭐 약간 요런 게 있어요. 저는 사실 크게 체감은 안 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그 화면 해상도.
화면 해상도 설정인데요.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저는 기본 세팅을 다 해놨는데 설정이 어디에 있냐면 화면 내려서 보시면 요렇게 그림이 있어요. 근데 갤럭시 쓰시던 분들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요 버튼들이 동일한 것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모르겠으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편집 버튼을 눌러보면 이름이 다 나와요. 뭔지. 그래서 대충 뭔지 알 수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체크 누르면 다시 사라지죠. 예. 그리고 설정은 그 여기 포코폰에서 설정은 다 육각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육각형, 이중 육각형 그림. 요게 다 설정이에요. 모든 앱에서 거의 대체로 요렇게 생겼더라고요. 톱니바퀴나 하여튼 요게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첫 번째로는 화면 조정부터 할게요. 화면 해상도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디스플레이 앤 밝기, 디스플레이 앤 밝기로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화면 재생률이 있어요. 이 재생률을 뭐 여기 보면 노란색 초록색 그림 있죠. 이게 뭐냐면 왼쪽이 표준, 오른쪽이 높았을 때 그 차이의 이미지 샘플인 건 거예요. 요거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사용자 지정 누르셔가지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60Hz로 돼 있는데 지금 저는 요거를 120Hz로 바꾸시면 좀 더 부드러운 화면이 가능해요. 그런데 요렇게 쓰시는 거 말고 저 같은 경우엔 60으로 쓰는 이유가 요 차이를 사실 제가 게임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게임 안 하거든요.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120으로 하면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가 더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60으로 해서 쓰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여기 디스플레이 앤 밝기에서 배색 방안이라고 있어요. 배색 방안에 보면 원본 색상도 있고 선명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본 색상보다는 선명한 게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찾아봤더니 여기 보면 항상 색상 강화, 요 색상 강화가 약간 뭐라 그러지? 튀는 것도 없고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밸런스가 맞다, 뭐 요런 얘기를 어디서 봤어요, 주워서. 그래가지고 전 그냥 요걸로 바꿔서 쓰는 중이에요. 요거는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색온도 조절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운드로 한번 가볼게요. 사운드 설정. 소리 앤 진동. 소리 앤 진동으로 가가지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사운드 효과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소리 효과에 돌비하고 샤오미 사운드하고 두 개가 있는데 돌비가 나아요.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돌비가 더 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돌비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머시브 사운드라고 있는데 요게 뭐 몰입감을 더 좋게 해준다는 건데, 이게 켜봤는데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끄고 사용하거든요. 요거는 취향껏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 공간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조 공간이 어디에 있냐면 설정에서 제일 밑에 내려보면 일반이 있어요. 일반에 보시면 또 내려보시면 보조 공간이라고 심박수 위에 있죠. 보조 공간 딱 클릭해 보시면 저는 이미 보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조 공간으로 이동이라는 버튼이 나오는 거고, 요 버튼이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조 공간 생성인가 만들기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조 공간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보조 공간으로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보조 공간으로 전환되죠. 그러면 보조 공간이, 자, 화면 바뀌었죠. 저 배경 화면 바뀌었죠. 요게 보조 공간인데 똑같아요. 그냥 공간 하나가 더 생긴 건데, 여기에서 이제 빠른 이동을 위해서 전 지문으로 이동했잖아요. 기본은 비밀번호 입력인데 비밀번호 말고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은 설정에 들어가시면 보조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설정이에요. 보조 공간에 설정 창으로 들어가셔서 똑같이 일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보면 지문, 안면 인식 데이터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고 일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일반에 들어가시면 다시 보조 공간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서 다시 보조 공간 메뉴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보조 공간 지문이라고 있죠. 여기에. 여기에서 등록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 기본 공간 비밀번호예요. 보조 공간 비밀번호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본 공간 비밀번호 입력해서 지문 등록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때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이 보조 공간에서 지문 등록할 때 여러분은 지문 어떻게 써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 등록할 때 그 손가락 4개를 썼었거든요. 왼손 엄지 검지, 오른손 엄지 검지를 다 등록했어요. 하나의 지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왼손으로도 쓰고 오른손으로 쓰고 원래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서 그렇게 등록했더니 기본 공간하고 보조 공간하고 똑같잖아요. 이 지문이. 그랬더니 둘 중에 하나로만 동작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동작을 안 하고 보조 공간에다가 마지막에 등록을 해놨더니 지문인식은 무조건 보조 공간으로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금 화면에서 지문으로 탁 돼서 열면 보조 공간이 뜨는 거예요. 말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하고 저 처음에 초기 불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카페에 막 글 남기고 문의했더니 어떤 착하신 분이 답변을 주셨는데 결국 알아낸 게 그분은 손가락별로 한 손가락 그 한 지문에 한 손가락만 등록해서 쓰신다는 거야. 그리고 지문은 총 5개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보조 공간은 뭐 두 번째 손가락 뭐 이런 식으로 쓴대요. 그리고 잠금 화면에서 그 지문에 따라서 열린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아직 테스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문글에서 다시 다 지우고 저는 이 오른쪽 그 검지 손가락만 그 보조 공간에 등록해서 쓰고 그리고 나머지 왼손 엄지, 오른손 엄지는 기본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문은 5개까지 등록 가능하다고 하니까 총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조 공간에 지문 등록할 때 뭐 여친이나 와이프나 분들이 등록해 놓으려 그러면 어떻게든 잘 사수해서 보조 공간만큼은 잘 지키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보조 공간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 더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조 공간을 생성하시면 문제가 뭐냐면 요 전환 버튼 보이죠? 전환 버튼을 누르면 기본 공간으로 돌아가져요. 자, 기본 공간 누르면 돌아가지죠? 기본 공간으로 돌아왔어요. 볼까요? 자, 바뀌었죠? 기본 공간으로 돌아와졌는데 여기에 없어. 전환 버튼이 여기는 없어. 그러면 설정에 다시 들어가서 일반에 가서 일반의 보조 공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조 공간으로 이동을 매번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에요. 이거 설정하는 게 보조 공간에 있어요. 보조 공간에 다시 가볼게요. 보조 공간에 들어가시면 자, 설정에 보시면 설정에서 다시 일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일반으로 들어가서 보조 공간에 설정에 일반으로 들어가서 다시 보조 공간. 여기 보시면 밑에 설정에서 바로 가기, 홈 화면에서 바로 가기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걸 다 키시고 보조 공간 알림 표시, 잠금 화면 알림 표시 저는 알림 받고 싶어서 다 이렇게 켰거든요. 이렇게 켜서 쓰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전환 버튼이 생겨요. 자, 해볼게요. 이게 좀 오래 걸리죠.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요 짧은 게. 여기 보면 전환 버튼 생겼죠. 누르면 보조 공간으로 갑니다. 됐죠. 다시 전환하면 이게 이상하게 2번씩 이렇게 동작을 하더라고요. 좀 버그인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가는데 이제 한번 껐다가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하면 보조 공간이 열리는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잠궜다가 화면 잠금한 다음에 자, 두 번째 손가락 정말 보조 공간이 열리네요. 대박이네 이거. 대박이네. 잘 되네. 야, 요렇게 해서 잘 지켜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저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 어떤 분이 그러는데 중국 폰 쓰면 뭐 샤오미 폰이든 레드미 노트나 뭐 흑미 노트나 어쨌든 이런 거 쓸 때 보면 이게 알람이 안 올 때가 있대요. 카톡 알람도 안 오고 막 아무것도 안 와서 자고 일어났대 엄청 떴다는데 이게 무슨 글로벌 유럽판에는 원래 그냥 그 뭐 절정 같은 거 있잖아요. 캐시 삭제나 절정 같은 걸 하면 그렇게 알람이 다 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예외를 하고 뭐 그래야 된다는데 저는 일단 차이를 못 느꼈는데 일단은 설정하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일단 보안 앱이 기본으로 있어요. 보안. 이 보안에 보시면 그 클린을 해서 그 찌꺼기를 사용하고 난 찌꺼기 있잖아요. 메모리 뭐 아니면 쓸데없는 파일 이런 거 청소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게 기본으로 제공되는데 이게 또 그 설정해 보면 어디에서 10분만인가 하루에 한 번씩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설정해 보시면 여기 있죠. 설정 오른쪽 위에요. 오른쪽 위에 설정을 눌러 보시면 설정 버튼 오른쪽 위에 설정 버튼을 눌러 보시면 클리너라고 있어요. 중간에 이 클리너라고 보시면 여기에서 앱 메모리 스캔이 켜져 있는 걸 요걸 끄시면 돼요. 일단은 끄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외라고 있죠. 여기에서 예외 항목을 등록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등록이 안 돼요. 여기서 등록 안 되고 어떻게 등록하냐 하면 클리너 있죠. 다시 원래 보조 아니 이게 뭐였죠? 보안 앱을 실행해서 클리너로 들어가시면 이제 청소할 것들이 얼만큼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스캔을 하잖아요. 쭉 읽어오는데 여기 보면 각각의 캐시 파일을 지울 건지 뭐 할 건지가 나와요. 요런 거는 없으니까 이게 얼마 안 돼서 산지 뭐 쓴 게 없으니까 이렇게 0인 건데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캐시 파일을 눌러보시면 네이버 이렇게 청소 나오죠. 그리고 이 네이버를 한번 클릭해 보면 데이터 캐시라고 있어요. 요걸 다시 클릭해 보시면 예외 목록에 추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되나 봐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설정에서 예외 여기 한 개 나와 있죠. 네이버. 그럼 다시 선택 해제 전체 선택 제거 다시 예외에서 뺄 수 있어요. 이렇게 저도 처음 해봐요. 저도 처음 해보는 기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설정해야 되는 게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앱 관리. 앱 관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왼쪽에 보면 앱 관리 있죠. 클리너 밑에 배터리 밑에 앱 관리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자동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할 거. 저 같은 카톡 뭐 이렇게 설정해 놨어요. 매크로 드로이드가 뭐냐면 제일 밑에 요거 보이죠. 이 매크로 드로이드 가지고 그 중국 글로벌 롬은 녹음할 때 안내 멘트가 나간다 그랬잖아요. 요거가 이제 녹음 설정 이제 안내 멘트가 안 나가게 해놓고 그리고 얘들은 자동 녹음이 안 되거든요. 자동 녹음을 할 수 있게 할 때 저 매크로를 짜서 전화가 올 때든 내가 전화를 걸 때든 자동으로 녹음이 동작되도록 매크로를 만든 거예요. 매크로 짠 거예요. 그거를 짜기 위한 어플인 거예요. 저거는 나중에 다음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 보고 따라 만드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거는 좀 이제 좀 쓰시면 요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앱마다 막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들어가서 예를 들면 설정에 보시면 뭐지? 그 배터리 절약 같은 거 있어요. 이게 보통 권장으로 되어 있는데 백그라운드로 계속 써야 되는 것들 있죠. 이런 거는 배터리 절약 말고 그냥 제한 없음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매크로 드로이드는 그냥 제한 없음으로 쓰거든요. 이건 계속 동작을 해야 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읽어보시면 저거를 그냥 절약으로 해놓는다고 해서 동작을 안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돼 있는 거 봐서는 저거 해놔도 알림 오고 카톡 알림 이런 거 알림 올 것들은 다 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구성품을 설명 안 드렸는데 저는 첫 번째 그 라이브 이벤트에는 실패했어요. 5만 원 할인을 못 받았어요. 근데 걔들 말로는 그게 적자 보고 판매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3만 원을 올려 두 번째 방송에서는 3만 원을 올려서 방송한대요. 대신에 요 블루투스 이어폰 안 준대요. 근데 이 블루투스 이어폰은 그냥 쓸만한 것 같아요. 그냥 저음이 막 빵빵하지도 않고 고음은 조금 날카롭고 약간 중국 이어폰들의 특유 그런 밸런스, 그리고 막 귓가에서 가깝게 들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공간감이 확 좋은 느낌도 없고 약간 그런 그냥 쓸만한, 그렇다고 해서 못 쓸만한 것도 아니에요. 통화도 잘 되고 제가 나가서 음악도 들어봤는데 산책하면서 괜찮더라고요. 그냥 들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료로 받은 거는 저는 원래 블루투스 이어폰 안 쓰는데 유선 이어폰만 쓰거든요. 근데 잘 쓸 것 같아요. 요긴하게. 근데 이번 라이브 방송에선 요게 없다는 점. 그리고 그 외장 메모리가 넣을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512GB 저장 용량 12 메모리 12에 512 저장 용량으로 사시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제품 중에 4g인가 더 무겁대요. 그게 약간 가죽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더 무거운가 봐요. 그거 참고해서 선택해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방송 시작하면 금방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벤트가 방송이 1시간이어도 방송은 1시간 하는데 이벤트 때문에 구매가 안 돼요. 그 조기 종료, 그 이벤트 종료되면.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구매해서 결제한 다음에 고민은 나중에 취소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나중에 고민하세요. 구매해 놓고. 그게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제가 설명란에 링크 바로 가게 해놨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되고, 혹시나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그 링크를 하면 저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요. 돈이 막 들어온 그런 게 아니고, 광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링크 공유하기를 했더니 선택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뭐 이 링크를 통해서 누가 구매를 하면 뭐 포인트가 뭐 6%인가 뭐 얼마를 준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선택이 가능해서 일단 받는다고 했으니까 제 거 링크 아니어도 그 라이브 방송 있죠. 쿠팡 라이브 방송, 저거 샤오미 포코 X 프로 5G 알림 받기 7월 5일 오후 8시니까 그거 알림 받기 해서 구매하시면 돼요. 제 링크 안 쓰셔도 돼요. 막 이거 판매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신 분만 알아서 잘 판단해서 각자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안내하고 다음 영상은 그 녹음 저거 없이 언락 없이 하는 방법, 롬 교체 없이 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